예, 금요일장 개장하고 17분 흘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2,000포인트 급상승 이후에 오늘 좀 조정 모습이죠. 1990선에서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출발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연 팀장, 김기화 연구위원 계속 함께합니다. 박 팀장님, 앞서도 이제 2000선 이후의 시장은 어디로 가나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좀 시장 상황 봐주시고 전략도 주십시오. 네, 아마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지금 앵커님이 질문하셨던 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공교롭게도 2000선을 바로 돌파하고 이제 안착과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에서 또 한 번의 글로벌 이슈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안 그래도 좀 쉬어가야 될 구간에 저항 구간에 오지 않았나 했던 부분에 이제 우려감이 더해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저희가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될 것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의 유입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것으로 지적이 됐던 것이 거래대금 규모가 작아서 지수가 가더라도 조금 시원스럽게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제 2000선까지 끌어올린 가장 또 1등 공신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었던 외국인의 매수세와 또 IT 업종 지수가 지수 2000을 상승 견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요즘 많이 듣게 되시는 순환매에 대한 또 대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순환매의 성격 중에서도 최근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뭔가 순환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대응하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몇 거래일간의 흐름을 보면은 선순환이 아주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제 소외됐었던 또 낙폭이 과대했었던 경기 민감주들, 철강, 조선, 화학, 건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던 은행, 증권 쪽까지도 매기가 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순환매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조정이 깊었었던 기존의 주도주가 없던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반전 가능성이 기반이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 거고요. 또 끊임없이 제기가 될 재정결 이슈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2000선에서의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의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라든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제 장은 차별화된 모멘텀을 좀 찾아서 포트를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장에서 차별화된 모멘텀은 수급과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IT 쪽에 지속적인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은 이제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그동안 조정이 있었던 IT 부품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또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도 IT 관련주들 또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효하겠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올해 조금 좋았었다가 마침 조정을 받고 내년을 바라보게 될 중국 내수 소비재 관련들 구체적으로는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여행도 포함이 되겠죠. 이쪽을 좀 유익 있게 연말까지 또 내년 1분기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모멘텀으로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증가되고 있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 SDI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성장 모멘텀 쪽에서는 이제 덕산하이메탈 OLED 투자에 대한 지연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AM OLED 쪽에 상당히 조금 큰 경쟁력이 내년에는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덕산하이메탈 최근에 또 수급이 아주 좋죠. 그리고 조정을 마치고 아주 가벼운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스마트폰 부품주 IT 쪽에 파트론 또한 지속적인 관심이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가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 일부 부품주들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기화 위원께서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오늘 주목하자고 얘기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연결 실적을 고려한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도 이제 IFRS 국제회계기준법에 근거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공표를 할 예정인데요. 대부분의 중소형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따라서 내년부터 연결 기준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시 기준 변화로 인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등이 증가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결론적으로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 요인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은 일부 밸류에이션, PSR이라든지 아니면 에비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 재무제표 상으로 보시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조금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우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아니면은 환율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은 조금은 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회계 부문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시면은 개별 본사죠. 즉 본사 기준 영업이익 대비해서 연결 영업이익 비중이 높은 회사, 이런 회사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해외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의 2013년 글로벌 판매 전망치는 약 750만 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주간 연속 이교대제로 시행을 하기로 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국내 공장의 증산 여력이 조금은 이제 제한된다는 점을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3교대를 했던 것을 이제 2교대로 바꿔야 되니까는 국내 공장 쪽에서는 조금 이제 증산 여력이 제한이 된다. 따라서 해외 공장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해외 공장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해외 그런 부품주들을 보셔야 된다, 이 말인데요. 해외 공장에서는 이제 약 10% 수준의 성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높은 부품 기업들이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래프로 보시면은요, 2010년, 2011년 평균치를 나타내는 건데, 해외 부문 기여도를 보시면 성우 하이텍, 그리고 SL, 그리고 세종공업, 평화전공, 화신, 한일 이화 순으로 이렇게 해외 부문 기여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품 주들을 좀 잘 보시면은 이제 2013년부터 연결 재무제표 이거를 공시에 따른 변화에 의해서 주가 상승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금요일장 출발 전략 JTR 인베스트먼트 박소연 팀장, IBK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규화 연구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